오늘 와이뉴스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을 했죠. 예.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는 왜 뜬금없이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이렇게 아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왜 뜬금없이 불출마를 선언했어?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지난번 방송에서 그 검찰이 진짜 박 대통령 버렸을까? 요거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면 진짜 버린 것 같은데요? 뭐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면 조사를 다시 요구하고 뭐 세월호 참사 당시에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21일 방송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 예. 검찰의 수사 태도는 지난 4년여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한 건 틀림없다. 그건 틀림없다. 현직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예. 그동안은 의혹을 덮는 데만 급급해 왔지만 이번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감추거나 덮지 않고 있다.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구했어요. 그리고 다만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는 처벌 수위도 낮고 예. 또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게 될 것이다. 음흠. 또 뇌물죄가 아니면은 대기업들은 피해자가 되니까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포장지는 엄청 화려하고 크지만 막상 포장을 풀어보니 알맹이는 별게 없더라. 이 때문에 면죄부를 줄이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요구했죠. 하신 거죠. 그런 얘기. 예.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 발표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달라진 게 뭘까요? 달라졌다면은 검찰이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렇죠. 그거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 냈고. 그거 그런 정도. 그리고 29일까지 대면 조사 다시 해라라고 발표한 것. 예. 그 정도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수사를 어쨌든 지금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건 분명하죠. 뭐 어쨌건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뭔가 전력 투구하는 것 같고 예. 정말 박근혜 정권과 갈라서서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예. 근데요.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뭘 했죠? 민정수석실 컴퓨터를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나요? 우 전 수석이 10월 30일 경질되고 11월 6일 소환조사를 했지만은 예, 예. 이른바 황제 소환조사 논란에 휩싸인 뒤에 22일 만에 한다는 게 민정수석실도 아니고 별도 사무실이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민정수석실을 한 게 아니고 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어요. 예. 예. 조홍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검찰이 초기 수사에 우병우의 휴대전화와 PC만 확보하였더라면 이렇게 부산을 뜰 필요는 없었을 텐데 예, 예. 또 그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청와대 비서동에 있는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면은 훨씬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아하. 검찰에게 청와대 경내 비서동은 넘사벽인가 본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 검찰이 확실히 강한 기류가 된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넘사벽인 지점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검찰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가기보다는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서 언론이 먼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이 버렸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우 전 수석은 화병에 걸려서 뭐 체중이 뭐 5kg, 10kg 빠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어허.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언제 다시 소환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예, 예. 세월호 7시간 뭐 대해서 조사한다 그러지만은 사실 그동안은 유언 비어라면서 명예훼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뭐 크게 달라졌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권영철 기자는.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오늘 예. 주제는 예. 오늘 주제는 김무성 대표 얘기예요. 네. 왜 갑작스럽게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는가? 왜입니까? 그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대로 하자면은 첫 번째는 지금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는 명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직전 당 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예.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이유. 근데 김 대표가 내려놓은 게 뭐죠? 내려놓은 게 뭐냐고요? 예. 스스로 대선 후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예. 대선 지지율이 2% 3% 안팎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출마를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음흠.
두 번째는 새누리당 해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해체를 막기 예. 위해서 오히려 불출마 선언. 김 전 대표는 비박 모임을 주도하면서 탈당을 언급해왔죠. 그랬죠. 그렇지만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에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만나서 6인 중진 협의체 구성과 비례위 체제로 간다는데 합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뒷거래를 한 거죠. 어제 하태경 의원이 그 세게 반발하면서 막 큰 소란이 있었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 이런 형태를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뒷거래하는 거 아니냐, 친박. 오히려 지금 김 전 대표는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해체 위기의 새누리당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랬죠.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그랬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탄핵의 덫에 대해서 방송하면서 면피의 덫을 언급했죠.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헌정유린 헌정 파괴의 몸통이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까?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한 이유들 지금 세 가지 살펴봤는데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자, 그럼 요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내세운 명분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세 가지가요? 예. 김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개헌의 방점이 있습니다. 개헌이요? 예. 김 전 대표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들에게 이런 괴로움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그 문제의 해결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고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했어요. 했죠. 예. 김 전 대표가 추구하는 개헌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서 당권을 장악해 내각 수반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김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의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예.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 산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계 은퇴 선언이 아니에요.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대선 것이 출마를 포기한 정계 은퇴도 아니고 내각 수반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김 전 대표가 한때는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지만 지금은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죠. 그렇지만 탄핵을 주도하면서 당권을 잡고 그걸 기반으로 개헌을 주도해서 성사될 경우에 내각 수반이 되는 게 꿈꾸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백척간두 진일보 십방세계 현 전신이라는 옛날 글귀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예. 까마득한 절벽 끝에 서서 한 걸음 내디디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게 오히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아하. 그렇게 봐야지 않는가는 거죠. 역시 날카로운 지적.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